잦은 음주 때문에 간장약 사러 오시는 분들께 말씀드리는데요. 술을 안 먹고 적게 먹는 게 사실은 좋죠. 그런데 정 안 되면 술 종류를 가려서 드셔라. 안녕하세요. 약사들의 수다, 약수다입니다. 저는 최하은 약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질 유익한 이야기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간 건강과 영양제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장기인데요. 평소 간 건강을 신경 쓰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간을 좋아지게 하려고 영양제를 보통 복용을 하는데 오히려 그 영양제로 인해서 간이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간 건강을 지키는 방법과 간을 망가뜨릴 수 있는 영양제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먼저 간이 하는 역할부터 알아볼까요? 간은 해독작용을 하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알코올, 또 약물 속의 독소를 처리하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간은 그 비타민, 철분 등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이제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요. 간 안에는 그 쿠퍼세포라는 면역세포가 있어서 그 혈액 내의 세균이나 노폐물을 청소하는 역할도 해주고요. 또 면역 기능에 필요한 단백질도 만들어요, 간에서. 그렇기 때문에 간이 나빠지면 몸 전체에 이제 대사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서 면역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죠. 즉, 간이 건강해야 몸 전체가 건강해진다는 말이네요. 네. 간은 침묵의 장기라 해서 간이 나빠져도 초기엔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증상이 미미하기 때문에 그냥 놓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럼 간 건강이 나빠졌을 때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만성 피로, 피곤함을 느끼시는 거고요. 또 소화불량이라던가 음식에 대한 입맛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음식 섭취량이 당연히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간이 위치한 곳이 우측 상복부 여기이기 때문에 오른쪽 갈비뼈 아랫부분에서 통증이 나타나시거나 압박감이 있으시다면 간 검사를 받아보셔야겠죠. 네. 거기다가 이제 간이 조금 더 나빠지면 피부나 그 눈의 흰자위 부분이 노랗게 변하는 황달 증상이 생기기도 해요. 이것은 이제 빌리루빈 색소가 이제 간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아서 그런 경우고요. 그 외에 이제 소변이나 대변 색깔이 회색이나 그 갈색 콜라색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심한 경우는 간에 이제 복수가 차서 배가 좀 부풀어 오르는 경우도 있고 코피나 멍이 또 잘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혈액을 응고시켜준 단백질이 이제 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해요.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빨리 병원에서 네. 간 기능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네요. 네. 그럼 이번에는 간 건강을 위해 꼭 챙겨야 할 영양제와 식습관은 무엇이 있을까요? 약국에서 정말 많이 찾는 우루땡 있잖아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그 제품은 간장약이라기보다는 담즙 생성을 촉진시켜주는 성분이라서 지방 소화를 도와주기 때문에 간의 어떤 기능을 조금 높여주는 경우도 있지만 피로회복제로 찾으러 오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그렇게 피로회복제로 선택하기에는 조금 가장 추천할 만한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외에 아르기닌이나 메티오닌, 타우린 같은 해독을 도와주는 아미노산들이 있어요. 이런 아미노산들도 간 해독을 도와주고 간세포 재생을 촉진시키면서 간 기능을 회복시켜주지요. 그런데 이런 영양제 말고도 생활 습관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가장 먼저 식습관이 중요하죠. 기름진 음식이나 고지방, 고단백 음식, 술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꾸미시면 간이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저는 그 충분한 수분 섭취가 또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집에서 청소를 할 때도 물 청소를 해야지 청소가 깨끗하게 되듯이 간도
어떤 청소를 하고 해독을 해주려면 충분한 물을 드셔야 되는데 또 물을 많이 드시라고 하면 물 대신 그 액상과당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료나 커피 같은 걸로 물을 대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검증된 그 생수 그냥 물을 충분히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잦은 음주 때문에 간장약 사러 오시는 분들께 말씀드리는데요. 술을 안 먹고 적게 먹는 게 사실은 좋죠. 그런데 정 안 되면 술 종류를 가려서 드셔라. 가급적이면 소주 같은 화학주 말고 막걸리나 와인 같은 발효주를 먹으면은 아무래도 간에 부담이 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양이 있다 보니까 배가 불러서 상대적으로 덜 먹게 되는 장점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오히려 간에 부담을 주는 영양제들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간을 힘들게 하는 영양제보다 더 무서운 것은 간을 손상시키고 심하면 망가뜨리기까지 하는 의약품이 있어요. 어떤 약품이 있죠? 너무너무 우리가 흔하게 많이 쓰는 약이 있죠. 타이레놀. 상품명을 네. 네. 아세타미노펜 성분의 의약품이고요. 우리가 위장장애가 없기 때문에 흔하게 그냥 아무 때나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아이들도 많이 먹고 어른들도 많이 먹는 약인데 요거는 편의점에서도 심지어 구하실 수가 있죠. 근데 이 아세타미노펜은 간에서 대사가 되기 때문에 과다 복용하거나 잦은 복용을 하시거나 평소 간 질환이 있으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음주하시고 나서 머리가 아플 때 드시게 되면 치명적으로 간 손상을 입게 됩니다. 네, 맞아요. 타이레놀 사실 좀 조심해서 먹어야 될 약인데요. 그 타이레놀 외에 그 항생제나 또 항진균제 곰팡이 약이라고도 하거든요. 먹는 무좀약이 있어요. 그 무좀약이 또 간에 무리를 많이 주는데 그 무좀약을 복용하시는 기간 동안에는 절대 음주는 금물이고요. 또 그 외에 요즘 처방을 가장 많이 받아오는 약 중에 고지혈증 약이 있어요.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 고지혈증 약들이 또 간 수치를 높이는 약물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 꼭 정기적으로 간 검사를 꼭 받아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영양제 중에도 간 손상을 일으키는 것들이 있는데 바이타민 A, 비타민 A,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과다 섭취하면 몸에 축적이 되고요. 수용성 비타민이 아니기 때문에 빠져나가질 않아서 더 위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비타민 A를 많이 안 먹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여드름 치료제로 많이 나오는 제품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철분 보충제가 있는데요. 여자들은 또 생리를 하기 때문에 철분이 부족해져서 빈혈이 오는 경우가 있어서 철분제를 또 복용하시는데 적당량을 이제 섭취하시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철분제를 좀 과다하게 복용할 경우는 몸 안에 어떤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면서 간에 축적이 되어서 또 간 손상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정량을 지켜서 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생약이라고 흔히들 말해서 허브 보충제도 안심하고 많이들 쓰시는데 밀크시슬 같은 거는 간에 좋은 거지만 일부 고농축 녹차 추출물이나 또 마황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 것들은 간독성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단백 식이 보충제도 간에서 아미노산을 대사하는 과정에서 간의 부담이 커지면서 무리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간 대사 기능이 저하된 간 질환 환자분들은 조심해서 섭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좋은 의도로 먹는 영양제도 과하면 오히려 간을 해칠 수 있다는 것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간 건강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나요? 되셨을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간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평소에 건강을 잘 챙기는 게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저희가 나눈 수다 외에 간 건강을 위해서 더 실천하고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또 다 같이 건강을 좋아지게 하는 정보를 공유하면 좋으니까요. 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